똘똘한 한채는 아마 양극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아마 내년 초에도 먼저 움직이는 수요는 갈아타기 수요일 거예요. 지금 탄핵까지 됐는데 무주택자분들이 막 나서서 집 사고 이러는 상황은 쉽지는 않을 거고요. 마중무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신생아 특례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갈아타기 수요들 이렇게 있을 건데,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좋은 지역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이제 가시려고 해요. 최근에 추세는 두 채 있는 걸 합쳐가지고 똘똘한 한 채로 가든지, 아니면 두 단계 갈아타기라고 해가지고, 내가 서울 외곽에 계시는 분도 서울에 아주 주거 선호 지역, 대부분 보면 서울 외곽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에 하고 이제 경기도 인접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에 계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선호 지역으로 옮기고 이러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아예 그냥 경기도에서 바로 이제 그냥 마포로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아니 자금력이 그렇게 많이 들잖아요. 돈이. 상담하면서 물어보면 전세 살다가 월세로 바꿨다, 보증금까지 다 빼가지고 어차피 한 번 더 타야 될 거, 부동산은 거래 비용이 크잖아요. 이게 중개 보수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사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아예 그냥 두 단계 이렇게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채에 대한 수요는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축이 2024년도에는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엔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모든 재개발, 재건축이 주목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를테면 그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우리가 보통 사업시행인가라고 그럽니다.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 하고 관리처분인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큰 줄기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단지,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는 말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업이 진행된 단지들, 이런 데들은 조금 수요가 더 붙지 않을까. 실제로 최근에 여의도라든지 그런 사업인가가 난 지역들에 조금 투자 수요가 몰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보셔야 되고요. 아니면 사업성이 있는 지역들, 이런 주거선호 지역들은 재개발, 재건축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냥 초기 단계의 주거선호 지역이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 정책들을 나름은 내놨는데 먹히지 않았고,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왜 안 먹혔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급하라고 막 여러 가지를 풀어주는데 수요는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는 막 하면서 공급하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 정부 외에는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민간에서는 이게 돈이 안 되는데, 분양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공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특례보험자리로 신생아 특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마중무 역할을 해서 뭔가 움직이게 만들어졌듯이, 이게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공급하고 같이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수도권은 너무 불안하다고 하면 지방 같은 경우는 그걸 쓸 수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제일 문제가 뭐 수도권에 있는 데보다는 지방에 있는 건설회사들이 지금 계속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속 망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지금 뭔가 특례로 해서 중공업 미분양에 대해서는 주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주택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양도세 중반은 아니더라도 양도세 일반 과세는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아예 옛날에 5년 양도세 배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책을 사실 한 두 번인가 정부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 진작 정책을 같이 하는 것, 그러니까 대출 규제도 아주 좋은 정책이었고요. 금융 같은 부분에서 특례보험자리론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것도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수요 진작 정책을 같이 하면서 공급을 해야지 공급이 나오지, 공급만 하고는 수요는 꽉 묶어 놓는다 그러면 누가 공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좀 뭐 다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급 부족 문제는 계속 시달릴 거예요. 그러면 수요를 좀 진작시키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